보자. 대구 FC 전반기 어땠습니까? 뭐 위기가 컸던 전반기이긴 했습니다. 그 최하위까지 자리했던 구간도 꽤 길었고요. 팀이 어려움을 겪었던 반증이 이제 시즌 중간에 감독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교체가 됐죠. 이제 최영건 감독이 물러나고 박창현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두권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고요. 한 1위부터 3위까지 또 8위부터 한 12위까지는 누구 하나 뭐 라운드마다 지금 순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구 FC도 쉽지 않은 지금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7월 달이 어쨌든 홈 경기가 많습니다. 그 7월 달 홈 경기 많은 이 시기를 어떤 성적으로 보낼지가 조금 강등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고요. 팀 분위기 자체가 변화하고 또 뭐 새롭게 이제 가세하는 전력들이 있거든요. 부상에서 돌아온 바셀로스도 있고 역시 또 군대에서 전역하는 정치인 선수도 있고요. 또 그 새롭게 외국인 선수 영입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면 물론 대구 FC도 상승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강등권에 있는 모든 팀들이 전력 보강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앞으로 당분간의 순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적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당 관중은 10,000명이 넘었다면서요. 뭐 매진을 지금 6, 7번 돌파하고 있어서 그 지난해 기록했던 최다 매진 기록은 뭐 돌파할 거가 확실해 보이고요. 스플릿 라운드까지 간다면은 지금 그 삼성 라이온즈만큼 대구 FC도 티켓 전쟁입니다. 그 보기 좋은 자리는 사실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티켓 오픈하면은 빠르게 많은 자리들이 한꺼번에 쑥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삼성이든 대구 FC든 팀 성적과 무관하게 이 하나로 문화로 자리 잡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구 FC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 젊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새롭게 팬층이 좀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올 시즌 대구 FC 한 교수님 조금 성적은 아쉽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약해지게 만드는 요인이든지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게 약해진 것이 단순히 이제 순위의 문제이긴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석 기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야구도 축구도 모두 이제 한두 경기 차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성적이 일단 뭐 10위권, 11위권 뭐 또는 12위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구설들이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대구 FC가 투입되는 연봉 순위로 보면 사실은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그리고 시민 구단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민 구단이다 보니까 완성된 선수를 사오기보다는 젊은 선수들, 특히 우리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약 이제 23세로서 전 구단 중에 가장 낮은 편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또 시민 구단으로서의 지원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 FC가 순위가 낮은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좀 자연스럽고 이것을 극복하는 단계로서 목표를 상위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생존과 중위로 도약하는 것에 모든 리소스를 좀 투입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중에 하나 대구 FC 하면 세징야 선수 제일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도 이제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선수 외국인 선수를 기용하는 거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석 기자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 말 그대로 세징야 선수는 진짜 팀의 보배이자 고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징야 선수를 빼놓고 여기까지 올 수 없었거든요. 대구 FC라는 팀이. 근데 세징야 선수가 이 적은 팀의 어떠한 재정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팀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고 그 다른 선수들한테도 많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 선수들은 물론이고 국내 선수들까지. 그런 점에서 세징야 선수가 다소 주춤해진다고 해서 세징야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다가 또 올 시즌 첫 홈승리였던 광주전에서 본인이 뭐 도움과 득점 기록하고 그 60-60 대기록도 썼고요. 뭐 이런 점들이 세징야라는 선수를 절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문제는 세징야 선수가 어쨌든 언젠가는 더 나이가 들고 이 팀에서 점점 역할이 줄어드는 걸 대비해서 세징야 없는 포스트 세징야 시대를 대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어려운 게 팀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채로운 시도로 그 미래를 준비하겠지만 당장 1승이 급하고 한 경기를 지면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하기 참 어렵다는 게 대구 FC로서는 약간 양날의 검처럼 자리하고 네. 있습니다. 혹시 그게 한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구단으로서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세징야 선수라는 존재 자체는 시민구단의 어떠한 한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세징야 선수를 도울 수 있는 그 주변에 흔히 얘기하는 국내 선수들의 자원풀이 어느 정도 같은 그 격차가 덜한 선수들이 많았다면은 그 부담이 덜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지점 같고요. 뭐 이거는 아마 구단 내에서 구단 프런트와 감독, 코치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뭐 시민구단이라서 이런 문제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한 교수님 추가적으로 외국인 선수 의존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선수 특히 세징야 선수 같은 경우에 뭐 분명하게 에이징 커브가 온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해외 축구의 메시 선수가 그랬듯이 에이징 커브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뭐 선수를 조금 더 전방으로 그 수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양쪽 날개를 위로 많이 올리고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저는 세징야 선수가 에이징 커브를 또는 구단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짜고 있다고 보이고 또 왼쪽에 있는 그 홍철 선수나 요신호 선수가 또 많이 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는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세징야 선수가 부상이나 또는 그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K리그의 좀 뎁스가 또 그렇게 두텁지 못하다. 왜냐하면 농구와 비교를 해보면 농구는 한 선수, 외인 선수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러리 캡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기도 한데 11명이 하는 축구에서 외인 선수 한 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우리의 수준이 아직은 조금 외인에 너무 그 의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 FC 사령탑이 지난 4월에 박상현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팬들 입장, 그다음에 구단 본인 또 감독 본인 입장에서도 현재 내고 있는 성적이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올 시즌 지금 촘촘하다. 굉장히 팀마다 이렇게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석 기자 볼 때는 올 시즌 남은 시즌 박창현 감독의 이번 시즌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 가장 달라진 게 이제 젊은 선수들의 기용이 늘어나고 과거의 수비 바탕의 역습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고 볼 점유율을 가져가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구 자체가 팬들한테는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는 맛이 좀 생겼죠. 왜냐하면 수비 위주의 축구라는 게 승리까지 없다면은 뭐 가서 봤는데 본 소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니까요. 근데 현재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로 4승을 했고 7패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2무가 있고요. 승리도 늘었지만 패도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수비 라인 자체가 헐거워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수 조율이란 지점이 제일 고민이 될 텐데 그 대구 FC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미드필더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창현 감독이 어떤 좀 묘책을 마련할지가 본인의 축구를 보여주기에는 어쨌든 시즌 중반에 온 감독이 완벽한 본인의 축구를 구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시즌을 치르면서 조금씩 완성을 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앞서서 본인도 본인의 축구에서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축구긴에도 이 축구 지도자로서의 오랜 시간을 보낸 지금 K리그 감독들 기준으로 거의 뭐 제주 김학범 감독 다음으로 경험이 많은 감독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모든 팀이 하여튼 지금 뭐 거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단의 어떤 마인드 좀 이 절대 무너지지 말자 하지 말자 처지지 말자 이런 것들을 잘 독려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는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선수단을 잘 끌고 가고 있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네. 한준 교수님. 네. 대구 FC 올 시즌 예측 좀 해주시죠. 뭐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대구 FC가 단순한 기대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좀 현실적인 목표를 생존과 중위권 도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거에 대한 전술과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9위 또는 뭐 10위 하지만 뭐 일단 1부에서 K1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대에 찬 석 기자도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생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또 구단주가 현재는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은 과거 경남 시절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라도 무조건 선수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구단주를 무서워하시는군요. 선수단이 무서워야죠. 저희가 무서워할 건 없지만.